박병수님, 현재 클라우드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HPC 구성이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차별점이 있을까요? 굳이 HPC를 사용해야 할까요? 이건 어떤 분이에요? 이거는 저희 시스템 쪽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PC 시장에 대한 좀 그 답변을 좀 드리면 고객들이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HPC로 돌릴 만한 잡은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네. 그래서 외부에서 잘 안 가시려고 하시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공 이제 HPC 쪽으로 잘 안 가시려고 하는 네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라고 하면서 이제 보통 사내 클라우드에서 HPC를 좀 돌리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사내라고 그러니까 사내라고 한다면 이제 자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시겠죠. 네. 예, 그리고 소규모 이제 클라우드나 소규모 이제 HPC를 하시는 경우에도 이제 방금 이런 좀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 환경이 아니라 뭐 컨테인먼트라든지 간편하게 이렇게 좀 고효율을 할 그런 이제 환경들이 필요해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해서 클라우드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해서 또 HPC가 확 가는 건 아니고요. 또 클라우드가 이제 또 좀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좀 회선 비용, 그러니까 굉장히 액세스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좀 경제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가끔 생기는 건 합니다. 우리 회사 우리나라 쪽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해외 클라우드 몇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회선 비용이 상당히 비싸서 오히려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HPC 구성에서는 오히려 클라우드가 확 활성이 돼 있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는 거꾸로 이제 뭔가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가 예. 이제 활성화되면 이제 그 기존에 우리 스마트폰 단말에서 계산하지 않고 네. 클라우드에서 다 계산해주고 얘는 데이터만 올려보내고 하면 얘가 클라우드에서 계산 엄청나게 빨리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요즘은 계산이 단순 계산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컨텍스트, 그 사람의 그 문맥을 이해하면서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려면 이제 이런 그 요새 오토도 많이 생기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 활성화되고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서비스 하려면 이 서비스 클라우드 서버 안에 여기에 그 고지적이 굉장히 많이 HPC가 많이 쓰여지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 HPC가 쓰여지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 거기에 이제 굉장히 어떤 그 인텔리전트한 뭔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할 거라면 필연적으로 HPC가 쓰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순행에서 굉장히 박선희님 순행 시스템에서 사용 후 나오는 뜨거운 물은 건물의 온수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불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네. 사실 이제 실제로 저렇게 해서 건물 난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온실을 많이들 꾸밉니다. 네네. 친환경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가 워낙 에너지를 많이 먹으니까 온실도 많이 꾸미고 합니다. 아, 네. 류지원님, 장애 복구 시에 24시간 365 대응이 가능한가요? SMS 전송 등 비상시 관제 센터를 위한 팁도 제공하는지요? 예, 요즘에는 굉장히 관제 시스템이 잘 돼 있어 갖고요. 뭐 365, 24시간 관제하는 거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티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서 뭐 문자로 가거나 아니면 네. 뭐 심지어는 이 메신저로도 가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종우님, 고집적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요. 고객이 이 서비스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가장 크게 고려하실 게 이제 엔드 투 엔드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사실은 큰 관점일 것 같고요. 이제 또 단적으로 보는 것들은 모든 벤더들이나 파트너들이 할 수 있는데 네. 엔드 투 엔드로 전체로 다 볼 수 있는 아니면 이제 글로벌 서포트 역량이 돼 있는 그런 네. 조직이 돼 있는지가 사실은 관건입니다. 그래서 네. 보통 인하우스 코드를 개발하거나 MPI 통신을 할 때 문제점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해외에 있는 레퍼런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좀 전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러니까 뭐 버추얼 팀이라든가 이런 게 조직이 있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큰 관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김주호님, 인텔 CPU 같은 경우, 인텔 같은 경우에 쿨링 체계의 비전이나 신기술이 있는지요? 예, 있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뭐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지금까지 많은 이제 고집적 서버, 네.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음, 저희들 이제 그런 쪽에서 많이 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같이 네.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를 들면 저희 인텔에서도 보면 그 어떤 회사보다도 저희들이 많은 서버를 갖고 있어요. 네. 예. 네. 한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었겠지만 한 100개 가까운 이제 데이터 센터가 저희들이 갖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PUE 하는데 뭐 1.0 얼마대 PUE를 운영하는 와.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아까 뭐 40
뭐 K 이상이 좀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이제 그것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 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많은 이제 데이터 센터 이제 운영을 경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직접 이제 하드웨어 벤더나 아니면 이제 중요한 이제 고객하고 네. 이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페이스북하고 이제 긴밀하게 해서 PUE를 점차로 이제 낮출 수 있는 그런 네네. 노력을 같이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방금 이제 질문 주신 것 중에는 이런 전반적인 거 말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CPU에서는 어떤 것을 하느냐 이렇게 네네. 얘기를 했는데 가장 이제 CPU 하는 데서 가장 이제 커다란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열이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이제 더멀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네. 예전에는 이제 저희 실리콘 다이에서 직접 이제 뭐 히싱크를 이제 붙이던 거에서 약간 이제 힛 스프레더 같은 것을 이제 올려서 그 위에 다시 또 올리게 되고 또 점차로 계속해서 이런 이제 방법, 이제 리퀴드 쿨링도 이제 네네. 계속해서 이제 같이 하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장 이제 아주 이제 핫한 이제 토픽 이슈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연구도 이제 업계 쪽하고 아주 긴밀하게 일을 하고 있죠. 네. 자, 그다음에 그 김민경님, 에어플로우 방향이 위로 향하는 서버는 어떻게 합니까? 또한 아폴로 시스템은 공조를 위해서 이중마루가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입니까? 에어플로우 방향 위로 향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가장 그 공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전면으로 빨아들여서 후면으로 이제 배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위로 에어플로우 방향이 향하는 서버가 있다고 하시면 그거를 이제 만약에 천장이 있다고 하면 루프를 통해 가지고 천장에 꽂는 거죠. 덕트를 통해서. 네네. 네, 위쪽으로 덕트를 통해서 천장에 꽂아서 천장을 통해서 항온화스키가 이제 리턴을 시킬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자, 네네. 공조를 위해서 이중마루가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질문은 그러니까 아폴로 시리즈는 크게 4가지 시스템으로 나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행식인 아폴로 8000만 이중마루가 필요해요. 한 50cm 정도. 네네. 나머지는 책상 위에서도 잘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종우님, 설명 중에 고집적 시스템 데이터 센터 설계 및 관리를 위한 통합 소프트웨어를 잘 봤는데요. 그 아까 CMU였죠. 예. 시스템 구축 시에 해당 화면에 대한 개발 및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가요? 또한 총 구축 시간 얼마 되나요? 아쉽게도 이제 커스터마이징은 현재는 이제 약간 힘드신 상황이 되고요. 네네. 예, 구축 시간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구축 시간이 실제 엔지니어 구축하면 한 2시간 내에 예, 다 설치 구축이 가능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뭐 신익주님께서 아폴로 시스템과 문샷하고 예, 추가 시장이 뭐 어떻게 다른지 그걸 궁금해했거든요. 일단 네. 이거 누가 예, 그냥, 또 시스템. 예. 그 아폴로 시스템하고 문샷 시스템 추구하는 시장이 솔직히 겹치는 부분이 한 50%, 안 겹치는 부분이 한 50%로 보고 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폴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랑 겉모양이나 쿨링 방식이 틀린 것이지 일반적인 E5 CPU라든지 일반적인 E3 CPU라는 인텔 CPU를 하고 기본적인 아키텍처는 다 동일하게 가져갑니다. 네네. 그러니까 표준 업무를 위한 표준 시스템을 어떻게 더 고율화를 가지고 가느냐라는 거고요. 네네. 지금 문샷 시스템 자체는 이번에 뭐 인텔 CPU, 인텔 지원 CPU 출시도 하지만 요즘 이제 그 물론 FPGA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인텔의 그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 않는 일반적인 서버에 대한 프로세서 이외 네. 혹은 그 향후에 있는 앞으로 새로 나올 CPU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출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출시하는 문샷 시스템 같은 경우는 E3 뭐 15 파워 V5 이 정도 그 지원 프로세서를 장착을 해서 4.3년 한 30대 정도 장착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가 일반적인 시스템보다는 인피니밴드를 사용하지 않는 HPC 혹은 뭐 미니 레터런스 코딩이라든지 혹은 고성능의 VDI라든지 이런 게 한정돼 있죠. 그러니까 네. 특수한 업무를 위해서 굉장히 최적화시킨 고밀도 고집적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저기 뭐야 궁금한 게 그 나이사님 아까 지금 그 3D 크로스 포인트 예. 그 플래시가 그게 좀 뭐야 소자가 아직 밝히지 않으셨다는데 그럼 아직까지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실제 상용 시스템에 예. 아주 구현된 건 아닌 거죠? 예,
그 우선 이제 그 네. 질문부터 네네. 저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기술은 이제 작년에 발표를 했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용한 제품이 이제 SSD를 통해서 가장 먼저 네네. 올해 나오게 될 예정이 있고요. 네. 이미 이제 샘플은 좀 하고 있고요. 네. 올해 한 대략 한 올해 상반기에는 나와요? 한 중반쯤에 중반 정도. 예, 중반쯤에 네네. 나오고 네네. 이제 또 다른 이제 스트리트 크로스 포인트 기반 기술 기반을 한 메모리는 이제 내년도에 아, 네. 시스템하고 같이 해서 아. 나오게 될 예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만약 그렇게 되면 시스템 쪽에서 어떤 변화가 이제 딱 눈에 띌까요? 만약 그런 것이 시스템에서 만약에 사용화가 많이 활성화 네. 된다면 어떤 변화가 될까요? 우선 시스템에서는 커다란 변화는 뭐 없다고도 봐도 되고요. 가장 커다란 변화는 이제 고객이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냐가 가장 네네네. 중요하죠. 예를 들면 지금 요즘 뭐 빅데이터 하면서 많은 데이터를 이제 고속으로 리얼타임으로 처리를 해야 네네네.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려면 이제 많은 데이터가 좀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즘 뭐 인메모리도 많이 하게 되는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DDR이 엄청나게 비싼 것이 가장 네네. 그 어려움인데 요 기술을 통해서 하게 된다면 보다 더 저렴하게 많은 메모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인메모리 데이터나 뭐 빅데이터를 한 그런 쪽에서는 훨씬 더 좋게 되고요. 안 그러면 뭐 이 포탈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보게 되는 많은 데이터를 시스템 안에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뭐 네네. 서치라든지 그런 네. 쪽을 하기 위해서 그럼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높은 이제 성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게 되고요. 하드웨어 전체적으로 보면 단위 노드에는 커다란 변화는 없을 수 있어도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플랫폼을 구성을 할 때 여러 노드를 서로 연결하고 외부 스토리지까지 이런 그런 환경에서는 아까 제가 주제로 이제 말씀드린 새로운 어떤 메모리하고 스토리지의 어떤 아키텍처의 새로운 이제 변화가 일어날 거다라고 네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사실은 계속해서 이제 인텔하고 중요한 업체들하고 계속 긴밀하게 이제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됩니다. 네. 모 부장님 데이터 센터 구축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힘들었던 사례 또는 이슈사항 하나만 좀 말씀해 달라고. 네. 네, 가장 힘들었던 건 사실은 이제 그 고객분들의 마인드를 바꾸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데이터 센터만을 계속 보아 오시고 스태틱 UPS만을 사용하시고 전통적인 무슨 순행식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셨던 분들께 어떤 그런 그 아까 뭐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인다이렉트 이베포레이티브 쿨링이라는 어떤 방식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 드리기까지가 굉장히 좀 힘들었죠. 네. 마인드를 바꾸는 게 가장 힘들었었죠. 네네. 신기술에 대한 이제 받아들이는 마인드 자체가. 그게 그 담당자를 또 설득시켜야 되고 그 사람은 또 위에 사장님이 야 뭐 무리야 이럴 수도 있는 그죠? 네, 그런 게 가장 힘들었죠. 네. 네네. 자, 신입생은 뭐 예. 했을 때 뭐 이렇게 지원하실 저희가 때, 이제 구축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들은 이제 플레이닝하고 이제 설치 단계에서 저희 사례가 이제 보통 저희가 계산할 때 500노드가 넘으면 대규모 HPC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이제 그런 환경을 구축할 때 보면 가장 큰 어려움이 이제 그 노이즈 끼는 것들을 잡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려웠거든요. 아,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뭐 컴퓨팅 파워를 낼 때 뭐 몇 테라플롭스다 이런 거를 재기 위해서 림팩을 돌리는데 이런 네. 것들이 오래 걸리니까 이제 돌리고 기다리고 이런 네, 시간들이 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그러니까 사진을 돌리기 전에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냥 예, 예. 대강했다가는 그죠? 예, 예. 굉장히 또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거 범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질문자 한 분 뽑기 전에 그 네 분 간단하게 오늘 느끼는 마지막 엔딩 코멘트 한 번씩 해주시겠습니까, 부장님부터? 네. 네, 뭐 어차피 데이터 센터는 이제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뭔가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을 해야만 하고요. 새로운 기술들은 막 발전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는 발전을 조금 이제 더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 센터가 그냥 일반 건축물이 아니거든요. 데이터 센터도 IT거든요. IT라는 그런 관점 하에서 데이터 센터를 바라보시고 그쪽으로 좀 더 이제 IT에 맞춰서 데이터 센터도 이제 발전을 해나가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마인드를 좀 바꾸시는 부분들이. 근데 김차희께서 마인드를 바꾸는데 키포인트가 무엇인지. 이거 똑같잖아요. 우리 네. 여러분 열정 좀 사세요. 열정 어떻게 살아요? 열정적으로 아마 이게 경험인 것 같습니다.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인드를 바꾸지 못한 이유가 걱정이 돼서 그렇거든요. 안 해봤으니까. 네. 그래서 경험 부분이 참 중요한데 많은 그런 그 데이터 센터를 좀 서베이를 해보시고 많은 기술들을 좀 이제 좀 보시는 게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이 좀 그래도 앞서가는 데이터 센터 방문해가지고 좀 네네. 이렇게 그쪽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신사님. 네, 요 근래 들어서 이제 저희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거든요. 또 IT 환경도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초기에는 좀 주저하는 것들이 있지만 좀 좋은 파트너가 옆에서 조언을 해준다 그러면 그런 변화들이나 아니면 마인드 바꾸는 것들에 대해 좀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옆에 좀 좋은 친구 두듯이 좋은 아, 파트너를 두시길 바랍니다. 네, 선생님. 예, 그 뭐 인텔은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컴퓨팅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예, 기술적인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물리적으로 닿는 그런 한계를 이제 뛰어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연구부터 시작해왔고 새로운 이제 제품,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접근하는 그런 회사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이제 HPC 분야에서도 보다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보다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뭐 엔드-투-엔드, 탑-투-바텀 모든 솔루션을 이제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는 회사가 이제 바로 인텔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우진. 예. 저기 오늘 그 방송에서 질문을 봤는데 그 질문이 그러니까 순행 시스템, 그러니까 너무 순행에 이렇게 포커스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 했었던 주제는 그러니까 좀 더 고집적인 환경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고집적으로 환경 가능에 있어서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없으실 수 있도록 그런 조금 더 우리가 경험했었던 것을 좀 공유드리고자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집적이라 하는 것이 막 그렇게 막 힘든 게 아니고요. 어쨌든 그 효율성은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일반적인 원유 투유 서버 큰 서버보다는 필요 없는 것들을 메인보드도 훨씬 작고 이렇게 좀 걷어내거나 최적화시킨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집적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가 뭐 35도 뭐 인렛 온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안정성 그런 기술들 다 넣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더 효율적이고 어떻게든 조금 더 쿨링이 좀 효율화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을 좀 더 넣은 시스템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더 고집적 시스템에 대한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끝으로 드리고 저는 오늘 발표 마치도록.